오늘은 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벌어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니까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이 아니고 처분을 원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당사자 소송은 종래에는 민사소송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법적 성질을 강조하고 공법적 성질에 따른 심리, 재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정리가 되면 행정법원에서 다루라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당사자 소송의 종류나 사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개념상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원인 혹은 근거로 한 법률관계 소송, 공법상 신분 지위 법률관계 효력에 관한 소송, 공법상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공법상 계약 소송,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 소송입니다. 대부분의 당사자 소송이 실질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형태이지만 실질은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합니다. 실질적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이 수용재결 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처분청의 수용재결을 다투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수용재결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상금의 지급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상 특허권 수용에 대한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 수용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내용은 수용 처분으로 인한 보상금 대가에 관한 소송이라는 것이죠. 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면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부당이득 관한 청구 소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관한 청구 소송은 처분 무효 혹은 처분 취소 소송, 항고 소송에다가 당사자 소송이 관련 청구로서 병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병합되는 문제가 항상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법상 신분 뒤 기타 법률관계 효력 등 확인 소송은 혼장 종류 확인, 수분양권 존재 확인, 수분양권 존재 확인의 경우에도 동네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다가 그것이 도시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조합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공법상 지위를 조합에 부과를 해서 수분양권 존재 확인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라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이것도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도 종래 민사소송을 하다가 당사자 소송으로 하고 또 당사자 소송으로 가서 총회 결의 무효 이후에 거기에 따른 조합 변경 혹은 인가 처분이 나오면 변경 인가 처분 관련 항고 소송으로 또 소변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부존재 확인도 마찬가지고요. 항만시설 무상 사용권 확인, 방송수신료 통합 징수권 부존재 확인, 이런 것들이 공법상 신분지위 기타 법률관계 효력 확인 소송입니다.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 소송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권, 공무원 수당 연금 지급 청구권, 보조금 지급 청구권, 환급세액 지급 청구권, 각종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 등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으로는 서울시립 무용단원의 해촉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공중보건의사 채용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의 재위탁 거부 무효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 관련 소송이라는 거죠. 처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원 재위탁 거부 무효확인 소송, 불합격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라.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으로는 징발된 주택 명도 청구, 압류 해제 물건 반환 청구, 공사중지명령 해제 청구, 인신보호법상 불법 구금 상태 해제 청구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은 민사소송의 경우 같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이고, 피고 적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인 국가 공공단체입니다. 국가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자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대표자가 됩니다. 관할은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이더라도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이지만은 관할 행정법원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손실보상 청구에는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규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가 적용되고 가집행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뜻이죠. 제소기간, 사정판결, 제3자의 재심 청구 등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10번, 교재 145페이지입니다. 혼장 종류 확인.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총무처 장관을 피고로 하면 안 된다. 왜? 총무처 장관은 행정청,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이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권리 의무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1번 판결부터 쭉 12번, 13번, 14번 나오는 판결들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환경정비사업조합 이런 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합과 관련된 소송을 이전에는 민사소송으로 보다가 조합의 지위가 특수한 행정주체다.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다. 라고 보고 국가의 감독하에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한다.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라고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환경정비사업조합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분양권 존재 확인의 경우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뀌었다면은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11번부터 계속되는 이 조합과 관련된 판례는 이전에 민사소송으로 다뤄왔던 것들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하든지, 당사자 소송으로 하면서 다시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 해서 관련 청구를 병합시키든지 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은 관할이 행정법원 관할이니까 관할에 맞춰서 심리를 해야 되고, 또 그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은 소송 심리상의 성명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2번 판결은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이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플러스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하면은 기존에 냈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아야 되죠.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가 관련 청구 소송으로 병합된 것입니다. 그죠? 병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병합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징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징수 업무만 위탁됐지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라는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고를 제기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되고 행정법원이 심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명권을 행사해서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 진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 납부 방식의 고용보험산재료는 보험료 부과 처분이 아니고 보험료 징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로 제기된 소가 당사자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된 소송이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추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행정소송으로 보고 그러면 법원에 직권심리 의무를 더 많이 부과하고 성명 의무까지 부과하고 소변경도 허용되고 청구 추가 소의 관련 청구의 병합도 허용되는 쪽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당사자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판례도 총회결의 무효 확인이지만은 이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처분으로 바꿔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왜냐하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시전에 총회결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소재기 이후에 인가 고시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처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147페이지 첫 번째 판례도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 조합 설립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조합 설립 변경 결의 또는 사업 시행 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다. 그럼 14번 판례도 조합 설립 부존재 확인인데 이것도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꾸라. 항고소송 특히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있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으로 바꾸라. 그리고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실질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다. 그렇다면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되고 행정법원에서 심리한다면은 조합 설립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으로 또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계속 절시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됐죠? 자, 15번은 포항신항만 시설 무상사용권 확인.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사용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부당 산정한 경우에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 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서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해서는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 위험이 현존한다. 그럼 이것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다. 16번 판례는 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권한 부존재 확인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했는데,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변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서 고지 징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통합 고지 징수 권한이 없다 라는 것을 민사소송 절차로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격, 그리고 수신료의 강제 징수권의 내용에 비춰보면은 수신료 부과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고, 그래서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17번 주석은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래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된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사건명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되어 있죠. 가로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150페이지 판례는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보상 청구권에 관해서 입법행위가 없어왔고, 그래서 그 보상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가나다에서 다로 돼 있죠, 그죠? 네. 다는 뭐죠?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죠. 네.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거나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해서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이다.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라. 개정 하천법 부칙2조와 특별법 조직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규정들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84년 12월 31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그다음 18번 판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취소인데,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 판사였어요. 당사자가. 판사가 자기의 명예퇴직수당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고 규정상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을 해라 라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판사 출신도 이렇게 항고소송으로 해야 되는지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 당사자 소송이 그동안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사실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당사자 소송이 굉장히 많이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을 심리하게 되고 직권심리가 많아지고 관련 청구 병합이나 소변경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했죠?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라?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할 것인지 대해서 성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판례는 지방소관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그 다음 19번 판례는 대여금인데 뭐에 대한 대여금이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것도 거꾸로 이렇게 다로 되어 있죠. 그죠? 예. 다로 되어 있다는 건 잘못된 소송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행정부도 없는 공성지원에 되기됐죠. 예. 그래서 전속관할 위반이다. 행정부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거꾸로 다시 다 새로 판결을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20번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전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하다. 이것도 종래에는 다 민사소송으로 했습니다. 여기 다로 돼 있죠. 잘못됐다. 이게 다 어떻게 해라? 행정소송으로 해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라. 라고